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 피 같은 내 돈이 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깡통전세가 발전하면 그게 바로 또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제 주위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생기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도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실제로 내색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찐 부동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깡통전세는 누가, 왜, 어떤 의도로 하는 걸까? 일단 갭 투자입니다. 최대한 적은 돈으로 일단 집주인이 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길 기도합니다. 정화수에 물 떠놓고 촛불 켜고 점쟁이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러다가 언론에서 펌프질 좀 하고, 건설사에서는 또 죽는 소리도 거기에 장구 맞춰서 하고, 분양가를 계속 높여도 일단 그게 다 완판이 돼서 마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또 강제로 연출합니다. 그러다가 또 눈먼 호구가 덥석 높은 가격에 집을 한 채 사게 되고, 그게 또 실거래가 등록이 되고, 그러면 2차로 집값 올랐다고 또 언론에서 펌프질 해대고, 이 모든 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은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도 바뀐 거는 하나 있네요. 기존에는 이걸 또 전세값 폭등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분양가 폭등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이제 빌라로 그게 번지게 되고,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돈을 쉽게 버는 게 바로 갭 투자이고, 이것도 결국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그건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전세 사기인 겁니다. 전세보증금 이거 정말 쉽게 볼 거 아닙니다. 갭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나름 소신을 가지고 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전세 가격을 높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보다 이것도 한탕 하려고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대책 없이 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고, 그게 바로 갭 투기입니다. 이 갭 투기를 못하도록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사실상 그 대책은 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또 대책을 내놔도 그걸 또 피해가는 타짜들이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저도 답답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의 아파트 매매 상황, 진짜 부동산 이야기 한 가지 또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래프인데, 정고점을 21년 가을쯤 찍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쭉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대책들이 나오면서 살짝 또 반등합니다.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의 50% 선까지 지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40%, 50%. 그리고 여기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과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의 가격대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정고점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내놓은 가격은 약 80에서 85% 정도 호가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2019년 가격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실제 집을 사려는 실구매 가격은 대략 정고점 대비 한 70%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이에서 서로 줄다리기가 있는 겁니다. 언론의 펌프질과 분양가 폭등으로 요즘은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또 약간 다시 유리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정고점 대비 70에서 75% 수준 요 정도 왔다 갔다 지금 한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이 해제되고 대출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즉 앞으로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대인데 이것마저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가격대에 집을 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바뀝니다. 그때는 정고점 대비 60%, 50% 막 이렇게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의 가격대가 내려가겠죠. 야, 부비부빈지 나발인지 넌 왜 집값에 하락에 관한 얘기만 하냐?
이 아저씨 또 영상 대충 보죠? 아이고, 내가 말했잖아요. 나 집값 오르면 좋은 사람 축에 속국한다고. 내가 뭐 억지로 집값 지금 깎아내려서 뭐 하게요? 아이고, 그리고 이번 이야기 끝나지도 않았어요. 좀 잘 좀 들어봐요. 아이, 무식한 게 소리 많고. 지금보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경우는 또 뭐 없을까? 아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풀어줄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양도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 풀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법이 개정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부동산 하면서 집주인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오히려 집주인분들이 정보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주게 되고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들이 다시 또 쏟아져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떤 폭풍이 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지금 또 세수가 한 50조 정도 빵꾸 나서 그게 또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계는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전세 이야기하면 쓸만한 전세가 별로 없고 가격이 또 살짝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그런 게 생겼는데, 예전보다 선순위 근저당 낀 전세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의 전세는 왜 오르나? 제 구독자님들 중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세에 관해서는 재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세로 운영비를 빼고 매매로 돈을 벌어 간다. 이게 부동산의 어떤 규칙 같은 겁니다. 즉 전세 맞춰서 그 수수료로 광고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전세 수요가 지금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재계약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빌라 쪽으로 전세 이동을 하셨던 분들이 요즘 빌라가 막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만기가 되면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조금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은근슬쩍 올리는 임대인 분들이 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전세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고 또 매매 거래량도 동시에 줄고 이렇게 해서 이중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또 관계 회사 분들, 관계 업종들 꽤 있습니다. 이사나 인테리어 등등, 이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공인중개사 분이시라면 저는 양심적이고 그나마 정직한 부동산 사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싸가지 없고 돈벌레 같은 공인중개사는 이런 이야기 듣지도 않습니다.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살짝 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갭 투자 위험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딜까,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로 화성시입니다. 동탄 신도시가 포함된 그 화성시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또 어딜까?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여기에 갭 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분당이 갭 투자 비율 10%를 넘겼습니다. 화성은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화성시는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만 나가면 아직도 외진 곳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가하고 전세보증금의 갭 차이가 1,000만원, 2,000만원 요 사이인 곳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곳에 거의 무자본 갭 투자가 지금 몰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커뮤니티에 막 집값 오른다고 댓글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걸 팔아서 수익 챙기고, 만약에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그냥 배째라 하고 누워버리면 됩니다. 남의 피 같은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따위는 신경 안 쓰는 파렴치함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갭 투자가 많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수요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딱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송파하고 강동구는 인기가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갭 투자 비율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집을 사려면 또 내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고 그걸 또 집을 사야 하는데, 내 집이 지금 안 팔리니까, 또는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당장 수중에 큰 돈이 없으니까, 융통이 안 되니까 일단은 전세 낀 매물을 먼저 선점해서 매수한 게 아닌가 저도 추측해 봅니다. 송파구와 강동구의 급매물이 많이 소진된 것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 좀 들여다보면 전세 낀 매물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실제 매매 거래에서 전세 낀 매물이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평균보다는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곤 합니다. 전세 낀 매물이. 그런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전세 낀 매물을 정리한 분들은 또 대부분 다주택자일 겁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그만큼 또 털고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총선, 선거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선거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게 아니라도 순간순간 변화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부동산의 흐름을 꾸준히 들어두신다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